Because bodybuilding is about lifting weights. That's what it's about. It's about pumping iron. It's not about injecting. But over the years, it's actually became more about injecting than lifting weights. This is not making me look good right here, what I'm saying, but I'm just being honest and I'm being straight and I'm telling people the truth. 리치 피아나는 보디빌딩의 기준에 도전하며 한계까지 살아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극단적인 신체와 거침없는 솔직함은 그를 피트니스계의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의 위험성에 대한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 자신이 내린 선택의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경고가 되고자 했던 리치 피아나가 결국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리치 피아나는 1970년 9월 26일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혈관에는 보디빌딩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보디빌더였으며 11살 때부터 리치는 이미 헬스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주변에서 보던 인물들에게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리치는 단지 커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커지고 싶었습니다. 그의 집념은 절대적이었죠. 동급생들이 농구를 하며 시간을 보낼 때 그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매진하며 자신의 근육 하나하나를 조각했습니다. 1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보디빌딩 대회 무대에 섰지만 그의 야망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는 대회 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했지만 결국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패배는 아버지를 실망시켰다는 죄책감과 함께 깊은 좌절을 안겨주었고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게 될 결정을 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영광과 명성을 얻게 되는 길이자 동시에 파멸의 길이기도 한 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는 여러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했고 1998년 미스터 캘리포니아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몸이 인상적이라 하더라도 그 신체는 미스터 올림피아와 같은 최고 대회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나 비율에서 부족한 점은 카리스마와 끈질긴 의지로 채워나갔습니다. 리치는 다른 보디빌더였습니다. 대부분의 정상급 선수들이 약물 사용을 숨기는 반면 그는 정면으로 인정했습니다. 비밀로 가득한 산업 속에서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은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채널은 곧 100만 구독자를 돌파했고 그는 스테로이드 주기와 자신의 삶, 그리고 강도 높은 훈련을 가감없이 공개했습니다. 항상 약물 사용에 대해 솔직했던 그는 결코 그것을 추천하지 않았고 가능한 한 자연 상태를 유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살아라. 필요하다면 뭐든 해라. 쉬어라. 자연스럽게 살아라. 이 슬로건은 단지 보디빌딩에 대한 그의 철학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한 태도를 대변했습니다. 피아나는 외모나 대회 성과가 아닌 그 진정성으로 인해 피트니스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영상마다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몸을 해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신체는 점점 더 극단적인 형태로 변해갔지만 부작용 역시 심해졌습니다.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및 기타 약물 사용은 그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거대했지만 그의 몸은 분명히 붕괴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는 팽팽하게 당겨졌고 근육은 부풀어 올랐으며 그 스스로도 그의 심장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스테로이드 남용은 장기적으로
특히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리치의 경우에는 심장비대, 혈압 상승, 간 문제와 같은 전형적인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20년 이상 최고 수준의 신체를 유지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는 25년 넘게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고백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폭로는 피트니스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항상 자신처럼 살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그를 롤모델로 삼으며 그가 말한 위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무대가 아니라 무대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리치는 5%라는 이름의 영양 브랜드를 설립했고 이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에게 5%는 자신의 꿈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말했습니다. I just want people to realize that it's not necessary. It's not mandatory. You can accomplish your goals without it. As long as you're willing to work your ass off and willing to do whatever it takes, you can. Now, is it going to take longer? Yes. Is it going to be harder? Yes. And, you have to be willing to do that. 그의 제품과 철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보디빌딩의 극단적인 길이 위험한 선택임을 강조했고 헬스장에 막 들어온 젊은이들이 스테로이드를 섣불리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리치는 단지 운동실 안에서만 빛나지 않았습니다. 각종 행사 출연, 미디어 노출, 인터뷰 등으로 그는 피트니스 업계에서 가장 알아보기 쉬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독보적인 존재로 만든 것은 구독자들에게 진실을 말하려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에 있었습니다. 모든 영상, 인스타그램 게시물, 인터뷰에는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할 준비가 안 됐다면 하지 마라. 이 선택엔 책임이 따른다. 2017년 8월 비극이 찾아옵니다. 리치 피아나는 플로리다 자택에서 쓰러졌고 당시 그의 여자친구가 머리를 손질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인공혼수 상태로 몇 주간 지내다 끝내 2017년 8월 25일에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그의 심장은 심각하게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연간의 스테로이드 및 기타 물질 남용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당시 그는 겨우 46세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피트니스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수많은 구독자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약물의 위험을 경고했지만 그의 죽음은 아무도 이 극단적인 삶의 대가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리치 피아나는 복잡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는 피트니스계의 아이콘이었으며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죽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거침없는 정직함은 그를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극적인 마지막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깁니다. 아무리 경고해도 그 선택의 결과에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모든 걸 제대로 하세요. 단, 이 길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오늘날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을 좇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제 극단적 보디빌딩의 위험에 대한 가장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